안녕하세요. 비니준입니다. 이번 편은 중3과학 자극과 반응의 호르몬 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조건입니다. 몸이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신경계에서도 대뇌나 또는 말초신경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몸의 항상성 유지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식이 아니더라도 인체의 신비처럼 우리 몸은 항상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계에 의해서만 항상성을 유지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왜 호르몬이 또 필요하냐? 우리 몸은 뭐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경과 호르몬이 똑같은 항상성 유지를 하더라도 그 약간의 차이점이 서로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신경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대뇌나 그죠?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 또는 이제 말초신경의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 뉴런이라는 기본 단위를 타고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다만 그거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과가 이 상당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유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또 다른 대비책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호르몬은 어떤 이렇게 화학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기관들 한 곳이 아니에요. 뭐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 내분비샘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게 혈액을 타고 혈관들이 어때요? 모세혈관이나 이런 건 우리 온몸에 다 퍼지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 혈액을 통해서 분비를 하다 보니까 신경계에 비해서는 전달 속도는 느려요. 하지만 한번 퍼지면 그 효과가 아주 오래 넓은 영역에 걸쳐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필요한 이유고요. 분명 위에서 이제 말했듯이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구역에 퍼지더라도 내가 필요한 타겟,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지 그 외에는 작용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혈액의 적은 양을 가지고도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호르몬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요. 자, 이제 오른쪽에는 각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내분비샘의 위치와 종류예요. 다 서로 틀리죠. 그죠? 여기서 뭐 생장 호르몬, 우리 몸이 이제 크거나 그럴 때 필요한,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그렇죠?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그래서 이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 병도 참 많아요. 질병도 참 관계돼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의 갑상선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세포호흡을 나타내는 티록신, 이것도 이제는 체온 유지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는 아드레날린, 이거 많이 배웠죠. 그죠? 몸이 흥분하거나 내가 어떤 몸에 힘을 필요로 할 때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는 아드레날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때? 제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이 아주 중요한 인슐린, 그죠? 그건 이제 이자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학교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몇 가지만을 아마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이쪽은 우리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난소냐 정소냐에 따라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싹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워낙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다음 갑상선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성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두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뭐 힘들어 보일 수는 있겠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관련 질병, 아까 말했던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이렇게 적어도, 키가 또 안 자라고, 너무 많으면은 너무 커서 문제고, 또 말단 비리증이 뭐냐면, 이 거인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누구 손가락 끝이나 이런 데가 코끝, 코가 이렇게 길고, 그죠? 이 말단, 사람의 어떤 부분 중에서 이 말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유난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했던 아주 흔한 질병인 갑상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그게 이제 너무 적은 경우에는 쉽게 또 필요해져요. 그렇죠? 또 이제 과다, 기능한이 있어. 이건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은 눈이 돌출되는 이런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뭐가 있어요? 인슐린 결핍이 되면은 우리 몸에 이, 음? 이 혈액 중에 뭐가 이 혈당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또 이제 장기를 손상시키는 아주 심각한, 이게 심하면 사람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주 흔한 질병이에요. 이것들은 다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페이지에서 호르몬의 뭐 종류나 그죠? 이제 결핍증 같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실제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신경계에서 배웠던 간뇌에서도 체온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간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 체온 조절, 그렇게 체자로 시작되는 애들이었죠. 근데 얘네들을 보면 상당히 빨라요. 뭐 피부에 혈관을 확장한다거나 땀을 분비시킨다거나 반대로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열을 방출량을 감소시키나 증가시키나 아주 반응이 빨라요. 우리가 추운 곳에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몸을 떨지요. 그렇죠? 떤다. 그 다음에 피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닭살이 돋죠. 닭살이 돋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혈관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혈관이 수축을 해서 이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몸을 떨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막 떠니까 근육이 서로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내가 아주 빠르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뇌의 일부 문제인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는 갑상선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명령을 내려요. 야, 갑상선 이제부터 일해. 그게 바로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갑상선한테 신호를 주는 것 뿐이지 얘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체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꼭 구별하도록 해요. 그럼 실제로 그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시키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그 세포호흡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그럼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또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겠죠. 자, 이렇게 체온 같은 경우에는 간내에서도 조절을 하지만 어디 갑상선이라는 내분비선에서도 티록신을 분비시켜서 도움을 줘요. 분명 두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는 어떤 경우에는 뇌도 관여를 하지만 뇌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호르몬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혈당량인데 뇌에서 조절을 못하고 오로지 내분비샘인 이 내분비샘 이자에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되면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거예요. 왜? 얘를 대체할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혈당이 이제 높아요. 너무.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어떻게 돼요?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시켜요. 그럼 인슐린이 어떻게 하냐? 세포에서 이제는 포도당을 흡수시키거나 이 간에서 뭐냐면은 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해서 뭘로 저장을 해?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아들이니까 당연히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밥을 먹으면 당연히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그 영양분이 결국에는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되니까 밥을 먹고 나면 당연히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혈당량이 너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음식 섭취가 부족하거나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영양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이자에서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저장됐던 이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풀어서 혈액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회수했던 거예요. 왼쪽은 회수를 했었고 오른쪽은 반대로 뭐를 했어요? 분비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량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혈당량이 조절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감소를 시킬 때는 뭐? 인슐린을 분비했고 반대로 증가를 시킬 때는 글루카곤을 분비한다는 면이 틀려요. 한마디로 내분비샘에 해당되는 건 이자고 실제로 그러면은 포도당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 누구?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아주 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겠죠. 이자는 간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이제 쬐끄만 기관인데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호르몬을 통해서 몸의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